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면역성 질환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면역 질환 중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통과 설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용종이 발견돼서 이제 그것도 제거 수술하고요. 온몸에 흔적을 남기며 완치되기 어려운 배체특병. 희귀난치병이라니까 암 환자?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만성 변비 환자도 있습니다. 한 3일째 정도 되면은 막 배도 막 가스로 꽉 차고요. 막 답답하고 명치까지 막 답답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렇다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은 뭘까? 장내 유해균들이 많이 쌓이되면 그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요. 유해균 독소가 장 점막을 침투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갖가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혈액 속으로 염증이 들어가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라든가 당뇨, 각종 암까지 발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을 잡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뭘까? 그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을 찾은 남성이 있습니다. 평소랑 비슷했습니다. 네, 복통이나 뭐 설사 이런 증상은 별로 없었었고요. 네, 병원 올 때쯤 조찬우 씨가 앓고 있는 건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그때 병 진단 받고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충격받거나 뭐 이런 2011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내원한 환자이고요. 그때는 항문에 치루 치열도 있었고 체중도 많이 감소한 상태였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크론병 진단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 관해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사를 중단할 경우 다시 재발할 위험이 좀 높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 주사를 유지하면서 이 완치 상태를 좀 지속시켜 나가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 의사 버나드 크론이 처음으로 보고한 희귀 난치성 질환, 크론병. 병이 점차 진행될수록 장 내부에는 분화구와 같은 침식 조직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 때문에 경련 또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장관이 막혀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론병 환자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발병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완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에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고 있는 찬우 씨. 그의 일상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이 생겨서 복통을 좀 많이 앓고 설사 많이 하고 혈변도 조금 보고 대학 다닐 때 이제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 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거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하게 일이 있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배가 좀 아프다거나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운 거, 어려움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난치병이다 보니까 완치가 어렵고 언제 확 나빠질지 모르는 그런 병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좀 무섭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말을 맞아 홈트레이닝에 한창인 정상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근육. 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왠지 남달라 보였는데요. 몸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전에 제가 원래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레슬링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몸매라든지 체형이라든지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가지고 학창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던 상윤 씨. 다부진 체격과 뛰어난 실력으로 수많은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한 레슬링 유망주였습니다.
오랜 세월 레슬링으로 다져진 상윤 씨의 근육. 실례지만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네. 500원입니다. 네. 오, 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뭐 넣으신 거 같은데? 아, 실리콘을 넣었으면 말랑말랑했겠죠. 네. 완전 땄잖아요. 네.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하고 바른 청년 상윤 씨. 헌혈 운동에 앞장서며 훈장까지 받았는데요. 그 지금도 계속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배체트병 진단받고 나서 이게 혈관성 염증 질환이라 그때부터 이제 아예 헌혈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2017년 갑작스레 찾아온 배체트병. 배체트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합병증에 의해 영구 장애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혈관에 생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눈이나 입, 성기, 관절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특히 눈의 염증이 심해지거나 혈관 내 병변들이 심해지면 실명의 위험이라던가 여러 관절에 또 일을 못하게 된다던가 하는 부작용들, 합병증들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서 이 질환도 만성 질환으로서 치료가 또는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리 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상윤 씨의 몸 곳곳에는 배체트병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홍반 자국과 함께 다리 관절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등 전체에는 모낭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구내염까지. 이 고통스러운 질환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이게 뭐야? 사기? 아, 이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빚이어서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다.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한 새벽 1시에서 한 4시, 5시 그냥 요 정도만 딱 자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만 자고 제가 1년을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운전으로만 치면은 대형 버스를 하루에 150km에서 한 200km씩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육체적인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삐뚤어져 생긴 질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배체트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상윤 씨. 억울한 마음을 누른 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던 중 배체트병 진단까지 받게 된 건데요. 통증 이게 배체트가 염증 질환인데 증상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심하면은 이제 관절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누가 압박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피가 순환이 안 될 정도의 그렇게 감아놓고 나서 어디 뭐 쇠 같은데 부딪히면은 이제 그 통증들이 있잖아. 잘못 부딪히면은 네. 그런 증상들이 계속 왔었죠. 그래서 진통제 그냥 거의 옆에 그냥 두고 살다시피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날 오후 상윤 씨가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누구신 거예요? 아, 제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고요. 거의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20년 지기 두 친구가 향하는 곳을 따라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삼겹살이 요즘 비싸가지고. 먼저 정육점에 들러 삼겹살을 사는 두 사람. 네? 고기에 이어 이번엔 여러 종류의 술까지 삽니다.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배체트병은 식단 관리가 중요할 텐데 과연 괜찮은 걸까요? 한동안은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친구가 이제 많이 아프니까 먹어도 괜찮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제 같이 먹게 됐습니다.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과 함께 오랜만에 두 친구가 회포를 풀게 됐는데요. 오랜만이다. 아유, 반가워. 오랜만이다. 하지만 상윤 씨가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일단 유제품 종류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한번 온몸에 전신적으로 염증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서 이 음식은 절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음식은 절대 먹진 않습니다. 요즘에 잠시 후 음식을 먹다 말고 옷을 벗는 상윤 씨. 혹시나 염증이 올라올까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괜찮아? 좀 조심해서. 조심은 해야지. 혈관에 생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면역질환 베체트병과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이러한 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착한 염증은 몸에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방어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또는 세균이 침입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전, 방어적인 기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이 되겠는데요. 위염이라든가 식도염이라든가 또 대장염이라든가 장염, 또 심한 경우에는 베세스병이라는 병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혈액 속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또 치매라든가 당뇨, 그 밖에도 각종 암에까지도 발병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의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만연한 대기오염과 함께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고 자극적인 식습관 또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데요. 우리 인간의 장 속에는 미생물들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유익균과 유해균이 24시간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간편식을 먹게 되면서 결국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유해균의 증가가 우리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장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각종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